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에 제보를 해주고 있는 북한 내부 통신원들인 WTR, R 소식통들이 강조하는 핵심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유사시에 북괴 김정은이가 이 한미 전략자산, 특히나 미군 항공모함에 핵탄을 쏜 이후에 북한 김정은이 중국으로 피신을 했다가 중국인민해방군이랑 같이 평양 이남 지역으로 내려오는 이 시나리오가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다라고 강조했죠. 지금 중국인민해방군은 저 북부전구, 백두산 뒤에 있는 북부전구 애들이 평양으로 또 북한으로 기습 침투하는, 한마디로 상륙하는 훈련과 또 유사시에 평양 이남 지역까지 기습을 해서 이 중국인민해방군의 작전 섹터로 만드는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강조해 드렸죠. 자, 자주국방 네트워크의 이일우 국장이 김정은이가 왜 전략 핵 미사일 부대를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대로 옮겼는지, 유사시에 북한의 김정은이가 중국으로 도주할 수 있는 그 계획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자주국방 네트워크의 이일우 국장이 중국은 자신들의 적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면 불량 국가에도 핵무기를 공급하는 나라입니다. 파키스탄 핵무기의 아버지라 불리는 압들 카디르 칸 박사는 지난 2004년 이른바 칸 네트워크로 불리는 불법 핵 암시장을 운영한 혐의로 체포가 됐었지요. 체포 당시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중국으로부터 받은 CHIC-4 핵탄두 설계도와 핵탄두 부품 5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일우 국장은 계속해서 중국이 파키스탄에 핵무기 설계도와 핵물질을 넘긴 것은 중국의 적국인 인도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마찬가지로 중국의 적국인 미국과 일본과 적대 관계인 북한에도 중국은 무기를 넘겨주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파키스탄 핵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칸 박사는 1993년부터 1994년 북한의 전병호 노동당 군수 담당 비서와 직접 거래를 통해 핵탄두는 물론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 분리기 설계도와 부품을 제공했으며, 이 과정은 중국이 중개하고 파키스탄 군부가 승인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파키스탄의 칸 박사 진술과 전병호 당시 노동당 비서가 칸 박사에게 보낸 편지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5년간 새로 개발한 무기는 그 이전 50년간 만들었던 모든 무기보다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북한의 구매력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해도 현재와 같은 경제난 속에서 각기 다른 유형의 무기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외부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북한은 최근 몇 년 사이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을 급격히 늘렸습니다. 일명 텔로 불리는 이 차량들은 대형 차량 설계 기술과 고출력 엔진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의 산업 인프라로는 개발, 제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평양, 덕중 자동차 합작회사라는 업체를 세워주고 이곳에서 자국산 대형 트레일러와 트럭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2022년 4, 4분기 북한이
중국에서 대형 차량용 타이어 수입을 크게 늘린 이유는 바로 이 텔 생산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이일우 국장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일우 국장은 계속해서 중국의 북한 미사일, 대구경 다연장 로켓 개발 지원 정황은 중국과 북한 양국 간 비밀리에 이루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물적 증거를 잡기는 어렵지만 중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시험 때마다 이를 지원을 했습니다. 2021년 3월 25일 북한의 전술 탄도미사일 동해 발사 당시 중국인민해방군은 동해상에 영55형 구축함 난창함을 띄워놓고 미사일 탄착점 바로 앞에서 관측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텔레메트리 신호를 북한과 주고받으며 북한 측에 기술 자문을 한 정황입니다. 앞서 파키스탄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애초에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바랬던 적은 중국은 결코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의 원심 분리기 설계도와 부품, 재료를 공급하며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이일우 박사는 계속해서 아주 중요한 팩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일우 국장은 북한은 2021년 6월 11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핵무기 운영부대인 전략군 개편을 결정하고 그 목적을 미중 패권 경쟁에서 중국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김정은이가 밝혔습니다. 당시 김정은은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목적이 북한 비핵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국 전략의 일환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북한의 핵심적인 전략군의 대대적인 확대 개편이 진행됐고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인 평안북도, 자강도 일대에 북한의 전략 핵 미사일 시설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자강도 성간, 이 전천, 령림 일대가 북한의 전략군 특구로 지정되었으며 이것은 중국 국경에서 불과 4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면서 이일우 국장은 계속해서 과거 북한은 중국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주요 길목의 도로를 확장하고 부대를 재배치하면서 유사시 중국군의 북한 진입에 대비해 양강도 해산에 10군단을 창설하는 등 경계를 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전략 시설을 지어놓았다는 것은 이 시설이 중국으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전략 핵시설, 전략 핵 미사일 시설들을 중국이 용인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파키스탄을 핵무장시킴으로써 인도를 견제한 것처럼 북한을 핵무장을 시켜 미국과 일본에 대항하려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핵무인 수중 공격정으로 미 해군 항공모함, 강습 상륙함 전단을 노리는 것은 미군 자산이 중국 연안으로 접근하는 것을 저지하는 중국의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 즉 A2, AD 전략의 일환입니다. 중국은 A2,
A2AD 전략으로 대함 탄도미사일을 핵심 자산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 미사일들은 기술적으로 미국 항모에 타격을 주기 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은 핵을 사용해야 하는데 미 항모에 중국이 핵을 쏘면 중국이 미국의 핵 보복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핵 무장을 시키고 이들에게 북한 김정은에게 핵 A2AD 역할을 부여했고 이미 북한의 김정은이는 중국 공산당의 핵 A2AD 핵 사냥개로 전락을 했습니다. 2021년 6월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김정은이 언급한 전략군의 역할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미국 항공모함 전단에 핵을 쏘면 핵 보복의 대상은 북한이지 중국이 아닙니다. 다만 미 항공모함 전단 재고라는 최대의 전략적 이익을 중국이 얻게 됩니다. 북한 김정은이가 중국의 보호를 받으면서 핵 순항 미사일 등 핵을 미 항공모함 전단에 쏜 이후 북한 지도부는 미국의 핵 보복이 시작되기 전 중국으로 피신을 했다가 혹은 중국으로 도주를 했다가 나중에 중국인민해방군이 북한 안정화 작전을 위해 북한으로 들어가면 그때 중국인민해방군과 함께 북한 김정은이가 다시 들어가서 다시 북한 정권을 잡으면 됩니다. 김일성도 소련군과 함께 들어가 그렇게 정권을 잡았습니다.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는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특수 상황을 통해 북한과 중국이 위험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자주국방 네트워크의 이루 국장이 상세히 밝혔습니다. 자나깨나 천멸중공, 자나깨나 한미동맹, 김정은에게는 몽둥이가 정답입니다. 드라마 요독 스토리를 시작했습니다. 드라마 요독 스토리 잘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 바라겠습니다. 가열차게 멸공.